안녕하세요. 바실레아TV 조슈아입니다. 불량투표지가 이번 재검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불량투표지가 과연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량으로 인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재검표 때 나왔던 투표용지들이 불량투표용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라고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이제 겹쳐서 인쇄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이상한 것, 그리고 투표용지들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그 모서리가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면으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본드가 붙어 있는 거라든지 옆에 이렇게 실밥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과연 그 QR코드가 각각 다르고 도장의 위치도 각각 다른 이 투표용지가 인쇄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인쇄라면은 이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이제 디지털 인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이는 것은 휴레패커드사의 인쇄기인데 꼭 휴레패커드사의 인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인쇄라고 하는 요즘 최신에 나온 그 기계들은 각각의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대량 인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인터뷰한 걸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인쇄가 겹친 거, 그리고 이런 접착제가 있는 거, 그리고 접착제가 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여백이 안 맞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재단이 이렇게 불량하게 나온 것, 그리고 두 장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인쇄를 파일을 만들고요. 이렇게 샘플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그대로 인쇄소에 의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만약에 이게 한 파일이 됐으면 쭉 하면 나오는 게 네.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장을 찍는다 하면은 이 파일 만장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독학기를 출력을 하면 네. 그렇게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얘네들을 분판을 해야 돼요. 들어갈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장, 4만장, 5만장의 이미지만 가져오면 출력이 가능하다. 대신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가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 이미지가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을 USB 메모리로 갖다 주면은 거의 1초, 2초당 한 장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용지가 걸린 화면인데 제가 이건 연출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쇄를 하다가 걸렸는데 이런 걸림 현상이 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인쇄 용지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들어가서 CMYK라는 각각의 잉크 혹은 이 토너를 묻혀가지고 바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인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 이제 옵셋 인쇄를 디지털로 자동화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QR코드 도장이 다 달라도 나오는 게 가능하다. 잉크색보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집에서 쓰는 프린터보다는 훨씬 이거 선명. 잉크색보다 선명하죠. 잉크에서 막 번지고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토요일부터 그러셨어요? 이거 네. 잘라주시면 네. 이 설명도 잘하시고 네. 이게 그 옵셋 인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셋 인쇄잖아요. 근데 옵셋 인쇄가 일반적으로 막 판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뭐 막 찢겨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뭐지? 일반 프린터하고는 잉크를 전혀 다른 걸 쓰는 건가요? 그쵸, 집에서 쓰는 프린터하고는 그거는 잉크 대시고 얘는 토너. 네. 아, 토너. 뭐, 네, 토너예요, 토너. 가루. 네. 네. 디지털 인쇄기는 토너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잉크를 쓰는 경우도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인쇄기는 뭘 이제 이미지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를 이제 수천 수만 장을 뽑는 건 쉬운데 각각 이제 다른 이미지를 막 이제 바꿔서 하는 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옵셋 인쇄는 판을 새로 떠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한 10,000장 뽑는다. 그러면은 아까 나오는 속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날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2초에 한 장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빨리 나와요. 아, 2초에 한 장 정도? 네, 그럼 엄청 빠르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이걸 이름이 뭐라고 하죠?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토탈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복사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 사실 전문가들은 다 이거 복사기보다 한참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네. 디지털 인쇄기라고 하긴 해요. 그럼 근데 이런 그런 기계들이 인디고든지 아니면 이거 얘기하신 제록스라든지 인쇄소에서 보통 많이 쓰나요? 아니 인쇄소는 아니야. 아, 네. 인쇄소에서 조금 큰 데를 가야 되나요? 보통 인쇄소에서는 옵셋 기계를 써요. 네. 기계를 판을 떠서.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네. 소량으로 할 때 많이 써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업체 같은데 뭐 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쓰는 게 얘네들 대체내에서 인쇄 소량 인쇄할 때 주로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잉크나 토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량으로 하는 거고요. 인쇄를 순발력 있게 할 때는 이런 거 배치를 하겠죠. 네. 근데 아, 네. 이런 거가 네. 이렇게 뭐 인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보니까 엄청 선명하네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잉크나 토너의 그 가격을 무시할 만큼 이제 또 뭐 비용만 추가한다면 언제든지 몇만 장 쉽게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뽑는데 걸리는 시간도 리플레이션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된답니다. 그때 필름을 뽑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도 수요가 하거든요. 아, 그럼 네, 망점 같은 경우는 네. 옵셋 같은 게 더 세밀하지 않아요, 사장님? 망점 그러니까 어쨌든 선명하다는 거죠. 네,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게 요것만 이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런 이제 문제의 배춘엽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옵셋 인쇄 같은 경우는 전에 찍던 걸 뭐 잘 안 닦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에 찍었던 게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안 닦았을 네. 때. 그럼 이런 이거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인쇄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흔하고 디지털 인쇄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흔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앞전에 들어간 게 네. 겹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좀 다른 분한테 한번 들어본 게 들어가는 저 입구 쪽에서 들어가다가 조금 찢어져가지고 그 찢어졌던 것이 안에 걸려서 어쨌든 전에 거랑 또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겹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종이를 안 빼고 원래는 네. 얘네들이 종이를 안 빼면은 출력이 안 돼야 되는데 감지를 못할 때는 그게 있는 이게 우리는 처음 보는 거지만 인쇄 업종에 계신 분들은 흔하게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좀 인쇄기에서만 흔한가 봐요. 인쇄기에서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근데 네. 이런 거는 대량으로 할 때는 이런 거 조금 나올 수 아, 있어요. 대량으로 할 때. 네, 대량으로 할 때는 좀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복합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네. 낮장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 확인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몇만 장 하면은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나올 수 나올 있겠네요.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바꾸지 않게 할 때는 기사가 하나하나 확인하겠죠. 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걸 좀 놓치고 네.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또 기사들이 이렇게 인쇄할 때 아 이거 이렇게 나오겠구나 좀 감을 잡는데요. 아, 네. 근데 이제 급할 때는 그냥 포장해서 네. 재단기소로 넘기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네. 그런 게 아 이렇게 나올 거를 이렇게 감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빼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빼내지 않고 그냥 재단기소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확률이 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 100%에서 조금 감안을 되겠던데 분명히 그렇게 인쇄가 나오죠. 아, 네. 스트레이션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만 장 인쇄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몇 개씩 꼭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페이지가 떨어지는 것 뿐이지 진짜 뭐 몇만 장 항상 나온대요. 예, 나올 확률이 낮을 뿐이지만 항상 나온다. 이런 이런 것들. 증세는
이런 증세는 인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인쇄든 옵셋 인쇄든 인쇄를 할 때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레이저나 잉크젯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죠. 이건 그렇게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얘네들 감지를 해요. 네. 이렇게 뭐 걸리거나 이러니까. 잉크젯이나 레이저 프린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리고 이번 그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쓰는 롤 잉크젯 프린터 이런 데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인쇄할 때는 이런 것이 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재단 과정입니다. 재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실제 표를 좀 잘라보면서 이제 모형 투표죠. 전번 투표용지인데 이걸 이제 재단을 직접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도 나올 수가 있나 봐요. 인쇄를 좀 잘못 빨리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나요? 이게 인쇄 재단하다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게 여백이 보세요. 여백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려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막 이런 것도 이제 인쇄할 때 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죠.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걸 제가 모르죠. 이 기계가 이제 상당히 그러면은 그냥 이제 또 다시 좀 인쇄를 위협적이더라고요. 그 칼 좀 위험해 보이고.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실밥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도 네. 너무나 너무 기계 관리를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기계가 상당히 좀 싼 걸 썼던지 아니면 관리를 부품 교체를 제대로 안 했던지 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재단목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재단목이 너무 이제 너무 폼이 타였다든가. 네. 너무 타여가지고 그게 제대로 재단이 안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저 빨간색이 이 그 칼로 이제 절단을 할 때 이렇게 가끔 나오는 칼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게 다르면은 인쇄로 덜 잘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가공이요. 네. 인쇄기에서 나오는 증상이 아니고요. 이 재단기, 이 자르는 재단기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총 이제 한 500장 정도로 인쇄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제 두께가 작잖아요. 인쇄 여러 장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두께가 작지만 실제로 만약에 대량의 용지를 제작을 했다면 저게 아마 이제 두껍게 100장이든 200장이든 두껍게 한 번에 이렇게 재단 절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다 표들이 도장, QR코드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덜렁덜렁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종이.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이게 잘라져야 되는데 덜 잘라지고 이게 칼날이 안 좋다든가 재단기 칼날이 안 좋다든가. 네. 뭐 그런 현상이 있겠죠. 뭐 칼날을 알이. 네. 재단을 할 때나 일부러 이게 고무 풀을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NCR 풀인가? 예. 뭐냐면 이제 이런 양식 같은 거, 네. 계속 붙어 있는 거 뜯어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때 이제 고무 풀, 노란 풀, 네. 풀을 쓰는 거죠. 그런 이제 풀, 예. 이렇게 노란색이면은 이제 그런 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이렇게 그게 이제 붙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제대로 잘 안 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이 네. 뭐 덜 말랐다든가, 네. 뭐 풀이 이제 덜 마른 상태였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뜰라고 하는 거에 이게 붙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낱장으로 잘 있어야 되는 건데 낱장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쇄소에서 주로 쓰는 그 뭐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그거라는 거죠. 인쇄용 풀. 예, 풀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건데 아까 그 고무풀 그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고무풀이 같은데 보니까 약간 노란데 앞장 뒷장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착 붙어 있는데 보니까 희미하게 동그랗게 이제 노란색 코드 있는.
그럴 수 있죠, 이게. 실제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근데 저기는 네. 그런 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흔하지 네. 정상적인 인쇄소에서 네. 이렇게 못한다. 네. 이렇게 너무 엉성한 거죠, 그러면은. 엉성한 것보다도 네. 진짜 바삐 하다 보면 막 풀을 들고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바쁘게 작업하다가 있죠. 이제 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상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를 해요. 아, 이게 손톱을 잘해야 되게요. 풀을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다. 그 팀워크 좋아야 돼. 팀워크 좋아야 돼요. 네. 그 시설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인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쇄 과정에서 나오는 증상들, 재단 과정에서 나오는 증상들은 맞는데 상당히 이제 그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투표 용지를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디자인해서요. 이제 그 테스트로 이제 소량을 인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이것도 충분히 인쇄가 가능하고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만 해서 일단 갖다 주기만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뭐 4만 장, 5만 장 뽑는 건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디지털 인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다. 비용이 비쌀 뿐이지 4, 5만 장 뽑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함께 보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불량 투표 용지, 이런 그 불량 투표 용지들은 인쇄소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확률 퍼센트는 낮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하면 그 퍼센트는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게 몇만 장 뽑으면 몇 장씩 꼭 이제 나오는 건 이제 확실한 거라고 합니다. 예전 방식의 인쇄든 최신 방식의 디지털 인쇄든 이 그 불량들은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쇄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불량의 인쇄물 증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발급기 여기 쓰이는 여기 롤 용지죠. 롤 용지는 절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영상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라TV 조슈아였습니다.